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주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 의원님 오늘 대정부 질문 하시고 예. 막 달려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뭐 대정부 질문 하시면서 뭐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 크게 건져내셨더군요. 대정부 질문이 보통 질문 시간만 15분이었는데 네. 오늘은 11분으로 하는 바람에 예. 조금 더 묻거나 예. 질책하지 못하고 예. 시간이 짧은 점이 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근데 왜 시간을 왜 줄였대요? 오후로 하면서 아마 자꾸 줄였는데 제가 어제 나경원 대표께 예. 야당은 국회 본회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 이 질문 시간 줄이는 거를 양보하느냐 예. 그래서 앞으로는 15분을 고소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뭐 예전에 13대 때 처음 보좌관으로 왔을 때 그때는 대정부 질문에 시간 제약이 없었습니다. 예. 상임위 같은 경우 어떤 의원님은 한 4시간 하는 것도 봤는데 예. 그래서 당시 장관들이 이제 진을 빼고 했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갖다 말씀하셨어요. 예. 보니까 첫째는 저는 여기 굉장히 확 귀에 와닿는 게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예. 종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첫째. 둘째, 가장 핫 이슈죠. 예. 이야, 이거 좀 일본의 무역 보복은 이미 애진역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미 저쪽에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허둥지둥 대면서 애꿎은 대기업 총수들만 흔한 일을 조지고 앉았느냐. 셋째, 이거는 아무래도 보면 이건 특히 보면은 이 영남 쪽, 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예. 이 5개 이 경상도 사람들 간에 두 개로 쫙 쪼개지는 이슈입니다. 예. 하나는 영남 신공항이라 하죠. 영남권 관문공항. 예전에 동남권 신공항 예, 예. 하다가 뭐 계속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현재 영남권 관문공항 처음에는 보면은 왔다 갔다 예, 하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뒤집었어요. 그렇습니다. 뒤집어 갖고 그야말로 지금 이쪽 TK와 PK가 쫙 갈라졌습니다. 예. 이거 완전히 보면은 내년 총선 앞두고 정략적으로 또 민심을 둘러 쪼개는 꼼수 아니냐. 이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예. 우선 거기다 하나 또 하나 아까 오늘 하시기 전에 잠깐 얘기했듯 정말 윤석열 예.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예. 숨겨진 비화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째 이낙연 총리 뭐라고 그래요? 그저 보면 북한 우리가 우선 첫째 물어본 게 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비핵화냐 아니면 핵 동결이냐 확실히 해라. 예. 그런데 제 질문에 비핵화가 확실하다고 답변을 했고 네. 제 앞선 의원의 질의에도 네.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완전한 비핵화라면 네. 왜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과 네. 그 다음에 가까운 장관인 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네. 자꾸 핵 동결을 이야기하고 네.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을 항복하게 하는 것인데 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예. 그러니 이 정부가 예. 속으로는 핵 동결을 바라면서 핵 동결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으니까 예. 입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라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예. 이랬더니만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확실히 답을 했고요. 예. 그 문정인이나 정세현 장관에 대해서는 네. 공개 비공개적으로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네. 질책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이라고 이야기했다. 종전 선언은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평화협정으로 가고 예.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게 당연히 됩니다. 철수해야죠. 종전했으니까. 예, 북한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텐데 예. 소위 북한과 중국이 맺은 조중동맹 네. 그것은 지금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필요하면 병력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조 되지 않은 채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니까 이 진짜 대통령이 우리 편 맞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다. 예.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은 하지 못하고 판문점 그 비무장 그 지대 판문점 네. 지대 예. 거기가
옛날에는 도끼로서 미군 장교 2명이 죽은 그런 지역이다. 예, 보니파스 대회죠. 예. 그런데 이제 방탄복도 입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 자체만도 네.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요약하면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네. 전쟁은 없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이 되니까 네. 뭐 우리 군인들이나 뭐 다 제대로 근무 쓸 필요도 없고 전쟁 준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네. 완전히 안보 방기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니 이 어린 애들도 이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한쪽은 계속 패고 있는데 예. 맞는 놈이 인자 싸움 끝이다 이러면 싸움이 끝나는 이게. 코피 질질려고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좀 각성해라. 예. 이 각성해라고 좀 엄하게 잘하셨습니다. 남부했습니다. 사실 저기 의원님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가장 확실하게 평화를 얻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옷을 다 벗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예. 아까 지금 뭐 방탄복 벗고 양복 입고 다녔으니까 평화가 왔다고 주장한다면 홀라당 벗으면은 예. 그냥 홀라당 벗고 무릎 싹싹 빌면은 예. 평화 오죠. 노예의 평화. 예. 장그 오늘 정말 잘 꾸짖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이번에 국방부 장관도 혼 좀 내주셨죠. 예. 이제 국방부 장관은 정경주 장관. 예. 공군 전투 조종사로만 35년인가를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 비행기 몰고 폭격하고 요것만 전공인 사람이고 예. 사실은 합참에는 5개월간인가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인가 8개월밖에 근무하지 예, 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라 하면 합동군사 작전도 잘 꿰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보의 근간이 한미 동맹이니까 네. 한미 합동 작전이나 한미 군사 관계, 군사 그렇죠. 외교,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 정책 이런 데 정통해야 되는데 네. 이 양반이 그냥 공군에서 전투기 모는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 뭐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 누굽니까? 저 옛날 백승주 의원이 그 예. 아니 저 6.25가 뭐 남침이냐? 예. 6.25가 남침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무려 19초가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오늘 답변은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 네. 그걸 물으니 질문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네. 아니 너무나 명백한 데는 너무나 단호하고 명백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예. 그 천안함 폭침이나 네. 서해 교전을 예. 폭침이나 교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그랬어요. 마치 우발적 충돌이라는 예. 듯이 얘기했잖아요. 또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그러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 가치 판단이 없이 그냥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잘못됐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끝까지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발사체로만 얼버무렸어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그것만 있습니까? 또 더한 것은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예. 그것이 도발 의도가 아니고 대화하려는 의도라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대한민국 군들 예. 홍길동을 그래서 다루잖아요. 당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맞느냐? 예.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제가 호통 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임명권자의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 참 이랬습니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저희 이제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그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우리 이제 이른바 대통령 그 승계 서열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외내 제법, 국문, 농상, 예, 건보, 예. 교체문. 예. 자 외내 제법 국 예. 그래서 제 1번 수석 국무위원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지금 어떻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소위 패션 장관이라는 소리도 듣고 네. 그다음에 섀도우 장관, 패싱 장관. 쇼윈도 장관, 예. 쇼윈도. 쇼윈도 장관. 저는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네. 유엔 경험도 있고 뭐 이래서 처음 외무고시 안 된 사람으로서 네. 우리나라 외교를 새로운 방식에서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일말의 기대는 가졌었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통역만 주로 했지 또 다자회의란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주로 뭐 이
입장만 발표하고 이런 거지 첨예한 국가 이익을 조율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절 바깥만 돌아다니지 법당 안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역시 이제 불교계는 그런 고맙습니다. 상황인데 뭐 하여튼 외교부의 실책은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의전 실수, 우리나라 태극기가 구겨지도록 낸 구겨졌어요. 거, 예. 대통령이 외국 가서 나라 이름을 잘못 부르게 한 것, 네. 그다음에 나라 인사도 잘못되게 한 것, 뭐 이런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중국 가서 예. 곤니치와 예, 그렇습니다. 곤마와. 그런 예. 정도죠. 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소위 사강 외교, 이렇게 중요한 사강 외교에 네. 인사에 있어서도 전부 비전문가들을 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미 외교 이사나 마나 한 네. 거, 중국도 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데도 전혀 대책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이 무역 보복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 중에 있다 그랬어요. 연구 중에. 강경화 장관은 억울하겠죠. 가만히 있지 않고 연구 중에 있는데 왜 자꾸 가만히 있다고 하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오사카 G20에 문재인 예. 대통령이 가셔서 예. 문재인 대통령 실종이란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네. 대한민국 실종, 문재인 실종. 그렇죠. 그 G20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정상 20명이 모여서 이 지구적인 범지구적인 과제나 이런 걸 논의하는데 그게 네. 제일 중요한 회의거든요. 예. 7번이 열렸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4번 빠졌어요. 예. 그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물론 이 다자 회의 세션 할 때 예. 중간중간에 짬짬이 네. 1대1 정상 외교도 하는데 예. 청와대와 우리 강경화 장관의 해명은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수업을 듣고 나서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수업 시간에 아예 쉬는 시간처럼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뭐냐니까 이거 풀 어사이드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뭐 의원님 국회의원 하시니 잘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본회의 열리고 있는데 보면 잠깐 보면 뒤에 나가서 뭐 여당 의원들하고 좀 조용조용히 뭐 조율한 그 정상회담 일림 중에 잠깐 나가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력이 없습니다. 옆에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보면 뭐 영어 뭐 그 불어 뭐 이런 능통한 것도 아니고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즉시적으로 해야지 준비 안 되고 프롬프터가 없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한 것도 개막식하고 중간에 점심 오찬 업무 오찬이 있는 거기엔 참석을 했더라고요. 아까 의원님 그 준비해 주신 거 저 도표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점심 오찬에 갔는데 정작 보면 의미 있는 곳에 별로 안 가고 특히 뭐 폐막식은 아예 오지도 않았죠. 아니 그래서 그 중요한 기회를 우리의 실정을 알리고 그 각 강대국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리 혼자 빠지니까 심지어 제일 자존심 상했던 것은 이웃 자리에 앉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앉을 의자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팔을 이렇게 더 올려서 마치 우리나라가 그 사람 팔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장면이 너무 언짢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중요도를 따져서 외교부 장관이 여기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무너지니까 갔다 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없어졌다는 동영상이 온데 돌고 또 이 해명도 정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으로서는 외교 대참사고 우리 쇼윈도 장관 빨리 그만둬야 되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또? 그 강장은 뭐라고 그래요? 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답니다. 있는데 근데 언론에 보니까 또 뭐 내년 총선에 차출하느니 마느니 가는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아이고. 자, 근데 언제 사실 보면 오늘 저 의원님이야 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면은 저 총리, 국방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 문제, 북한 문제, 또 안보의 어떤 허술한 경험 이런 등등을 짚었지만 또 어제는 사실은 국회에서 윤석열 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인사청문회 말미에 거의 끝날 자정 무렵에 보니까 저 뉴스타파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10분짜리 이거 갖다가 만들어서 쫙 보내면서 한마디로 윤석열 뭐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 나왔는데 물론 뭐 저 지금 법사위원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 고시 한참 후배죠. 저는 24회고 거기는 33회니까 9년 차이가 나죠. 9년. 나이 차이는 제가 알기에는 1년밖에 차이.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윤석열 저 후보가 늦게 됐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우리 저 주 의원하고는
옛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저 대구 고검에 있지 않았어요. 예. 서울지검 이제 중앙특수일부장 하다가 예. 그 당시 조용건 그 예. 서울지검 저 국정감사에 티격태격하는 분에 예. 튕겨갖고 저쪽 대구 고검에 좌천돼 있었죠. 예. 한 2년 같이 계셨나요? 예.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지역구가 대구이고, 예. 그또 윤 후보자는 이제 대구가 근무지니까 네. 오다 가다 열차 안에서도 한두 번 만나고 네. 좀 친분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제 저도 쭉 그 검찰총장 청문회를 모니터를 했습니다만은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정직하지 못하게 이야기했다고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못 찾았는데 네. 뉴스타파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네네. 소개해 준 것이 나오니까 이제는 다시 어정쩡한 태도로 소개해 준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명백한 위정이라고 보고 예. 이것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 같은 데는 위정은 뭐 거의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죠. 공직자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네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어제도 선서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위정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뭐 나경원 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저 자진 저 예.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주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자 사퇴할 것 같습니까? 윤 후보자도 물론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앞의 인사에서 보면 네. 정말 무자격 형편없는 사람들도 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엄청나게 많이 예. 임명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너희들은 지사라 우리는 간다. 예. 뭐 또 어쩌이 시골 속담에 도랑에 든 소새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가 도랑에 들면 이 끈도 없고 암만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혀 남의 말을 안 듣고 예. 제 고집대로 하는 걸 도랑에 든 소새끼라 그럽니다. 예.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저는 그대로 예. 임명하고 갈 것이라고 보고요. 더더구나 예. 검찰총장 기수를 5기수나 건너뛰면서 했을 때는 네. 이 사람이 돼야 정권 유지나 관리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쉽게 놓지를 못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주 의원님한테 저 보면은 윤석열 그 저 당시 대구고검 검사 좌천돼서 실의에 빠져 있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잘 아시냐 물어봤던 이유가 왜냐면 마침 이번에 그 인사청문 앞두고 나온 게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총선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양정철을 통해서 윤석열을 영입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에서도 좀 관심이 있지 않았나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네. 소위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를 네. 수사하다가 네. 정권 눈밖에 난 윤석열 검사를 네.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아, 비례대표를 예. 해달라고 그랬군요. 예. 다만 어제 그 새누리당 측에서도 접촉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 정치권에 오라고는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당시 당을 장악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눈에 어긋나서 고검으로 쫓겨간 그렇죠.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 준다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 네. 본인이 저쪽에 스카웃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 네. 최소한의 명예 정도는 회복시켜주고 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정도의 노력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또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니 지검에 있다가 이제 고검에 올라가면 승진한 건데 그게 왜 좌천이냐. 근데 검찰은요. 모든 수사는 지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지휘는 대검에서 이루어지고 고검은 중간에서 이른바 그 송무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이제 기소된 거 재판하는 것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수사에서 할 거 다 하고 권한 행사 다 하면 뒤치다거리 무죄 안 받으려고 네. 재판 들어가서 뒤치다거리 하는 일이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고검검사니까 서울지검 특수일부장 하다가 고검검사 가면은 대구고검 갔다가 또 대전고검으로 갔죠. 그랬습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좌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 예. 제가 꼭 우리 사회가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오늘 이낙연 총리도 예. 3건 분립이 된 상태에서 사법부 판결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제법에 보면 네. 사법 자제의 원칙, 원보이스의 원칙하는 게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은 예.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 국가가 한 목소리를 내는 원보이스가 원칙이고 예. 이 원보이스를 조정하는 과정으로서 네. 사법부는 외교관계 개입에 자제한다. 네. 이게 사법 자제의 원칙이거든요. 그게 이제 judicial self restraint.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예.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에 외교관 출신을 반드시 넣어서 한 명을. 예, 예. 판결 안에 그것이 녹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재판 과정에서 외교에 관한 사안은 반드시 정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에서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네. 법원행정처장이 네. 그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은 뭐냐, 네.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을 뭐냐를 듣는 과정 자체를 그게 직권 남용 그게 적폐라는 적폐라고 몰아붙였는데 국제법의 원리나 원보이스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죠. 이게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아니 나라가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재판은 또 엉뚱하게 해가지고 다르면 이거 나라 간에 무슨 협상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전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땐 전쟁하면 됩니다. 지금 참 그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렇게 빚을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 관리가 소홀했고 예.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10월에 판결이 선고됐는데 네. 이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과 기존 일본과의 외교상 협상의 차이점들을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악화시켜 은행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예. 일본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제사회라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냉혹한 힘의 게임이고 정글이에요. 예, 또 일본은 지금까지 겪어와 봤지만은 네. 국제사회에서 양심이라고는 없고 침략도 사죄하지도 않고 이런 나라인데 네.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 이런 걸 가지고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허둥지둥 강경대응 하겠다 했다가 강경대응이 능사는 아니라 했다가 지켜보겠다 했다가 이 사이에 우리의 주력 기업들이 그 원자재 수입이 막혀서 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인데 네. 이건 대통령이나 총리나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물어야 되는데 예. 그 대통령이 좀 그렇다고 중간에 대통령이 뭐 사직하라 그럴 수는 없으면은 그 총리라도 사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대응 중에 있으니까 예. 속에는 천불이 나지만은 네. 우선 잘 해결해라 이래놓고 끝나면 좀 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그래도 아마 우리 저 대구 경북의 우리 4선 의원이신 우리 주호영 의원께 보면 이거 영남권 관문공항 이 핵심이 뭡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 주요 공항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큰 공항이 사고 났을 때 대체 공항도 있어야 하고 네. 또 남부 지방에서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 가기 위해서 인천까지 와야 하니까 네. 그런 공항이 꼭 필요한데 네. 입지가 마땅한 데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예. 34 군데를 검토해 보니 네. 3군데점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김해공항을 활주로를 하나 더 넣어서 확장하는 방안, 네. 그 다음에 가덕도, 밀양 이 3군데만 가능한데 네. 그래서 부산은 가덕도 하자하고 대구 경북은 밀양 하자 그러고 이러다 보니 예. ADPI라고 파리 공항 건설 공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곳입니다. 또 국제 공항을 수십 개를 만든데 네. 엄청난 돈을 주고 용역을 의뢰해서 점수를 내 보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서는 김해 공항 활주로를 하나 더 넓히는 것이 1등. 1등 800 몇 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밀양이 2등. 네. 그다음에 가덕도는 꼴찌로서 무려 낙점점이죠? 230 몇 점이나 뒤떨어졌습니다. 네, 네. 이런 데를 처음 그 ADPI 연구 용역에도 네. 김해공항이 확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활주로 하나에 비행기 100대가 내릴 수 있다면 활주로 2개 같으면 200대가 내려야 하는데 네. 여기는 활주로를 V자형으로 놓아야 하기 때문에 네, 네. 하나를 하더라도 한 140대 정도밖에 못 뜹니다. 네. 못 뜨지만은 나머지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덕도는 산을 뭉개서 바다를 메워야 하는데 네. 수산업법을 비롯한 법도 4개나 바꿔야 하고 해양 오염도 우려되고 그렇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 한 개만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를 메우면 바다가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네. 일본 간사이 공항은 지금도 활주로 치마가 와서 네. 제대로 된 공항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예, 예. 이런 거를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하고 다 승복하기로 해서 끝난 거를 그 끝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좀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다 민주당이 되고 나니까 예. 이제 새로 들고 나오고 또 표를 얻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부산 지난번 선거에서 네. 날 당선시켜주면 가덕도 해보겠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하고 실세들이 들고 나오니 네. 국토부 장관, 국토부는 전혀 변경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새 시도지사의 김해공항 문제 제기에 대해서 10번이나 반박하고 이러다가 그 총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졌는지 다시 떠넘기고 예. 총리도 하겠다는데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예. 왜 그랬냐 했더니 김현미 장관은 이래요. 부산신 공항 확장이 틀림없는데 이 확장에 부산시장의 건축 허가를 여러 건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목리 부리면 이게 안 되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자 하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주고 그래도 김해하면서 딴소리 하지 마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쪽의 답이에요. 답인데. 참 기가 막히도 아니 나라 국가 운영 그따구로 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무슨 결정이든지 승복하지 않고 조금만 틈만 나면 다시 해달라. 우리가 대법원이 3심이 있지만은 그걸로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렇지 그 위에 법원이 있으면 또 올라가고 끝이 없을 것 그 아닙니까?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틀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악설레를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보면 지금 공은 이낙연 총리한테 가 있잖아요. 예. 이낙연 총리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예. 살펴보겠다. 근데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제기됐으니까 우리로서는 그걸 클리어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것이다. 뭐 보기는 보되 변동은 없을 듯이도 이렇게 하면서 양쪽을 지금 겨우 이래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이낙연 총리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낙연 총리한테 한번 그거 물어보시죠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사태 이렇게 2년 넘는 국정 혼란 난맥에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뭐 총리 교체도 멀지 않았다는데 제가 또 영험 있는 사람이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 예. 될까봐 그런데 예. 오늘 국방장관, 네. 외교장관 물러나라 하면 총리까지 물러나라 하면 저는 주 아무개는 맨날 뭐 물러나라 하기만 하느냐 싶어서 총리에 대해서는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저 이낙연 총리 은근히 바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 내년 총선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빨리 물러나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주호영 의원님 오늘 보면은 이제 이런 북한 문제, 우리 국방 외교 안보 문제, 일본 무역 전쟁에 지금 일본의 우리 이러한 문제. 거기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양승태 또 임정은이던가요? 예. 그 들어가 있는 예. 이분 뭐 물론 양승태 하면 대법원장은 이번 8월달에 나오신다고 그러죠. 일단은 구속 만기일이 되는 것 돼갖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은 우리 단순히 무슨 뭐 국정 예. 뭐 직권 남용이 아니고 예. 그게 one voice 그다음에 보면 judicial self restraint라는 그야말로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보면은 법원이 그런 거 물어봐야 된다는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남권 관문공항 갖고 저기 보면 저 부산시장님 오거돈 시장님 너무 장난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주호영 의원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